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모멸감이라고 합니다. 이 모멸감, 나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거나 혹은 낮춰질 때 갖는 괴로운 감정을 말하는데요. 이 모멸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범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모멸감을 많이 느끼는 이유가 이 자신의 존재를 타인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심리 때문이거든요. 아무래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살펴본다면은 발전적인 방향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생들도 남들과의 비교보다는 자기 자신의 발전에 더욱더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 취업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 살펴보는 핫이슈 핫 키워드로 꾸며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기자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진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경 캠퍼스 자변조이의 이진호 기자입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춥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추운 겨울이 인생에 있어서는 약간의 시련의 시기다. 근데 이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올 거다라는 메시지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이 취업 준비 기간은 이 시련, 추운 겨울인데 분명 따뜻한 봄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그 봄이 올 수 있도록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호 기자님 오늘 전해주실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도희 기자님도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변주의 이도희 기자입니다. 앞에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날씨가 정말 춥잖아요. 네. 모두 이제 취업 준비 또 해야 되니까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셔서 이번 상반기에 꼭 취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핫 이슈 두 분이 전해주실 겁니다.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키워드네요. 2016 기업 채용, 청년 정책, 직무, 신입사원 중에서 자, 2016 기업 채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도희 기자님이 준비하신 내용이죠? 네, 이제 이쯤 되면 아무래도 또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올해 채용이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채용 대전망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봤으면 해서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 취준생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기업 채용 변화 어떤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볼까요? 어떤 기업부터 알아볼까요? 역시 이번에도 삼성입니다. 삼성. 삼성 또 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 빅데이터를 또 활용한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네. 이게 뭐였냐면 그 삼성 인력개발원이라고 이제 신입 공채를 이제 담당을 하는 그 기관에서 이제 빅데이터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는 뭐 인적 자원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르면 상반기 공채에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사실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다른 기업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거긴 한데 이제는 그 최근 뭐 한 20년 뭐 10년 요 정도 이제 신입사원으로 이제 입사를 해서 공채에 입사를 한 그런 직원들의 당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제는 현재 뭐 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이 안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거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어떤 단어들이 주로 많이 나오나.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이 신입사원의 이력서나 자소서에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나. 뭐 그런 것들을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성과자와 비슷한 성향의 인재를 신입 공채를 통해 채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이게 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다른 기업에도 또 영향을 미쳐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빅데이터가 채용에도 활용이 되는군요. 조금 획기적인 느낌이 들면서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업들도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또 이제 삼성이 또 워낙 이미지 자체가 이제 네. 뭐 채용 시장을 선도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또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뭐 이제는 그런 빅데이터와 또 별개로 또 이제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게 또 하나가 탈스펙이죠. 또 이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또 그 탈스펙의 가장 또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자소서 항목을 개편을 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뭐 현대차, SK, 뭐 LG 같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뭐 이력서나 자소서에서 해외 경험, 뭐 봉사활동 이렇게 당장 직무랑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항목들을 많이 삭제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직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정말 그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탈스펙 전형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확대가 되니까 취업 준비생들도 거기에 맞춰서 또 여전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이제 뭐 기존에 또 많은 기업들이 네. 탈스펙을 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추가가 될 것 같아요.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 스펙테클 오디션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고요. 롯데, 예. 네, 근데 또 이게 뭐 방향이 이제 뭐
그런 정량적인 스펙을 안 본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너무 자주 바뀌어서 사실 구직자들이 준비하기엔 좀 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기업 채용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은 사실 가장 그 효율, 뭐 이제 고성과를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채용 자체도 이제 가장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제는 최대한의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하는 비즈니스의 일부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 취업난이 심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해진 인원에서 최대한 효과적인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뭐 잠재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당장의 문제 해결력을 조금 많이 볼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또 2016년에 또 그 상반기나 뭐 하반기 준비를 하실 때 이런 좀 약간 문제 해결 중심 그런 역량 그리고 좀 이렇게 실행력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유념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항상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또 어떤 변화를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까요? 이거는 또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던 건데 또 네. 사실 그 스펙이라고 하는 토익이죠. 토익도 이제는 뭐 10년 만에 바뀐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제 또 2016 대전망인 만큼 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일개월까 해서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뭐 이번 시험은 5월 29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듣기 평가 파트 뭐 1, 2 문항수가 줄고 파트 3 문항수가 늘어나고 대화문의 말이 길이가 짧아지고 대신에 그 대화를 주고받는 횟수가 늘어난다든가 또 대화문에서 3명 이상의 화자가 등장을 하거나 생략형이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읽기 평가에서도 파트 5가 줄어들고 6, 7 문항이 늘어나는 등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6년도에 채용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그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일까요? 자, 3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네, 신입사원. 예, 신입사원 한번 살펴보죠. 우리 이진호 기자님이 준비하신 내용인데 신입사원을 만나보셨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신입사원을 만났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지금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마음은 따뜻할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 CJ, CGB 신입사원과 그리고 공원관리공단의 신입사원 이 두 분을 만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점을 배워야 하나를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중에 어떤 분을 먼저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네, 많이들 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이 CJ그룹의 CGB의 사원이 되신 우리 박선현 사원을 만나봤고요. 네. 올해 1월에 지금 입사를 해서 지금 신입사원 연수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을 지금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일 인기 많은 기업이잖아요. 이제 네네. CJ ENM, 뭐 CJ, CGV 해가지고 일단 합격 비결을 여쭤보셨을 텐데 뭐라고 말하던가요? 이 박선현 사원 같은 경우 지난해 네. 5월에 이 상반기 채용에 지원을 했고요. CGV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턴 사원 채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공채와 더불어서 인턴 사원을 채용을 했고 이 인턴을 거쳐서 바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는데요. 이 박선현 사원 역시도 지난해 이제 상반기 공채 이후에 여름방학에 약 한 5주 동안 인턴 사원 경험을 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1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CGV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이 자기소개서를 좀 많이 보는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네. 이 박선현 사원도 만나봤을 때는 본인은 토익이나 자격증 등의 어떤 별다른 스펙 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합격한 비결에 이 자기소개서는 이 CGV에 관련된 경험들을 풍부히 썼다라고 합니다. 이 박선현 사원 같은 경우 이 홍보 직무에 지원을 했었고요. 이 홍보 직무에 이 영화 관련 홍보 직무의 어떤 경험 등을 살렸는데 이 박선현 사원 같은 경우 실제 대학 시절에 영화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었던 경험과 함께 이 유학 시절에 이 미국에 어학연수를 다녀왔었는데 그곳에도 이제 CGV, 미국에 있는 CGV에 가서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를 알리는 활동이라든지 혹은 또는 이제 본인이 직접 룸메이트들에게 한국 음식을 해서 본인이 그곳에서 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런 문화들을 좀 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활동이나 그 경험 등을 자기소개서에 풍부하게 썼던 게 어떻게 보면 합격의 비결인 네.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관련 경험이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분 만나보셨죠? 어떤 분이죠? 네, 국립공원관리공단입니다. 네. 공공기관이죠.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입창섭
지금 현재 북한산에 있는 도봉분소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주임님을 네. 만나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업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NCS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분은 직접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저희가 그 합격 비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결되어 있나요? 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생방송 잠매거진 전화 연결되셨고요. 예. 지금 이제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신지 직접 한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국립공원 중에서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사무소의 도봉분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일단 굉장히 춥잖아요. 지금 어제 오늘. 지금 도봉산은 어때요? 월요일부터 급격히 추워져서 현재까지도 기온이 많이 춥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탐방객들이 도봉산을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합격을 늦게나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특별히 국립공원에서 일하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예, 우선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다른 기업과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었더라고요. 네. 이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지 않고 현재 자연자원 등을 보호 관리해서 후대에 남겨줄 수 있도록 하는 공단의 가치관이 마음에 들어서 이 조직에 속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신 직무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시는 거죠? 지금 안전방제 직렬로 들어왔는데 안전방제 직렬뿐만 아니라 모든 직렬이 공원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방제 직렬에 특화된 업무는 이제 국립공원에 찾아오시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게 탐방을 할 수 있도록 고사목 낙석 등의 현장의 위험 요소를 파악해서 그 예방 조치 등의 관리를 하고 혹시 사고가 발생하면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즉각적 구조 활동에도 적극이 임해서 국립공원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산사태, 산불 등 위협이 되는 일들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순찰 등 업무를 등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입사원이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직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벌써 파악이 끝이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취재차 만나셨던 우리 이진호 기자님 지금 나와 계신데 두 분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질의응답 속에서 정보를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질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 추우신데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저번에 갔을 때 그 NCS를 처음 도입한 첫 기수라고 이야기를 네. 들었었습니다. 네, 혹시 채용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좀 있었나요? 처음 입사했을 때 그 입력하는 만에 나이, 학교, 성별 이런 걸 입력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가 아닌 경험기술서, 경력기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작성할 수 없는 정말 나 자신의 역량을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 점이 달랐고 거짓 없이 그대로를 보여드렸습니다. 아, 네. 그때 말씀을 들으니까 크게 뭐 어학이나 이런 스펙 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본인이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라면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는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면서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좀 즐겁게 했습니다. 또 이론적으로는 전공인 도시공학을 수학하면서 재해관리 등 방제 관련 교육을 받았고 또 인명구조 등 구조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전 구조를 익혔습니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 경력 기술을 작성하는 데 무리가 없었고 특히 그 면접 때 더 자신 있게 임할 수 있어서 이런 모습들을 좋게 보아주셔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올해 또 후배들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 네. 후배들을 위해서 어떤 뭐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일부러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고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만 목적을 갖는다면 좀 어려울 것 같고 특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관련 그 경험을 쌓고 그 업무에 애정을 갖고 도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신입사원 이창석 주임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이창석 주임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신입사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열정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바로 또 넘어가 볼게요. 어떤 키워드들이 남았죠? 네, 두 가지 중에서 직무부터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도희 기자님이 준비하신 내용이죠?
네. 그 최근에 한 조사 결과에서 이제 인사 담당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역량을 꼽는 그런 설문이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게 바로 직무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직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까 해서 네. 준비해봤습니다. 자, 직무 관련 경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까 나오기도 했는데 뭐 작년, 뭐 예전부터 뭐 직무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직무 중심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네. 또 이게 올해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근거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아까 그 신입사원도 이제는 준비를 했었던 NCS예요. 이제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정책이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게 뭐 작년에 본격 도입을 해서 이제 2017년까지 국내에 있는 모든 그 370개 공공기관이 다 도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런 흐름이 정착이 되면 이게 사기업에도 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공공기관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사기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이 NCS,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직무 중심이잖아요. 이 직무 관련 역량을 굉장히 키우는 게 아무래도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직무 관련 역량, 직무 관련 경험을 많이 쌓으시고 그리고 또 그 각 기업별로 직무를 중심으로 채용 전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겠죠. 네, 이제 저도 이제 이번 기사를 준비를 하면서 한번 여러 기업들이 어떤 직무 중심 뭐 전형을 도입을 하고 있나 봤어요. 근데 저도 정리하면서 놀랐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삼성그룹 같은 경우가 뭐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직무 적합성 평가와 창의성 면접을 도입을 했잖아요. 이게 또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2013년부터 그 자기 PR이라는 오디션 전형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류 전형을 면제를 해주고 있죠. 또 LG그룹은 계열사별로 좀 채용 전형이 다른데 유플러스 같은 경우가 캠퍼스 캐스팅이라고 해가지고 인사 담당자가 직접 그 각 지역 대학교에 찾아가서 면접을 보고 서류 면제를 해주는 그런 전형을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LG전자도 LG 콜드 챌린저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상을 받으면 또 역시 서류 전형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그룹도 굉장히 이제 잘 알려져 있죠. 바이킹 챌린지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제 합격자를 서류 면제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티클 오디션, 이것도 또 작년에 이제 도입을 돼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면접만으로 인턴 사원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도 스타 오디션이라는 이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랜드 리테일도 작년 하반기에 이 스토리텔러 전형이라는 오디션 전형을 역시 도입을 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도 워너비 패셔니스타라는 것 도입을 했고요.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또 NCS 기반으로 채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자소서에 직무 에세이를 추가를 하고 또 필기 전형에 적성 검사를 넣어서 직무 관련 역량을 이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또 방침을 내세웠고요. 뭐 신세계 같은 경우도 오디션 면접, 드림 스테이지를 시행을 하고 있고 CJ ENM은 PD 전형에 한해서 5분 오디션, 뭐 IBK 기업은행도 시중은행 중에선 처음으로 역시 오디션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오디션 전형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고 또 기업별로 뭐 직무를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보여서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직무를 중심으로 어떤 채용 전형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키워드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가 남았었죠? 네. 청년 정책. 예, 청년 정책. 이진호 기자님이 준비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올해 그 정부 정책 중에 대표적으로 이 청년 정책을 핵심적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이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떤 발표보다는 이제 실행이 되는지를 많이들 좀 눈여겨 보고 계신데 청년 일자리 정책 어떤 것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CGV 사원 같은 경우도 네. 인턴을 통해서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된 사례인데요. 그렇죠. 실제 이 정부에서는 청년 취업 인턴 일자리 사업을 조금 대규모로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약 한 1만 5천 명 정도가 지원을 받던 것을 올해 한 2배 정도 늘려서 약 한 3만 명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하고요. 이 청년 취업 인턴제 사업 같은 경우 이 기업에 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 인턴을 채용을 했을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원금을 활용을 해서 이 중견 중소기업들이 청년들의 어떤 인턴 채용을 좀 늘릴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단순히 인턴으로만 좀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좀 전환하는 지원금도 조금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을 시에는 이제 최대 3개월까지 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원에 대한 급여를 월 60만 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이 금액 자체를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조금 어떻게 청년들의 어떤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을 좀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에 관한 정책을 먼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청년 희망 펀드 작년부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네네. 네. 전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희망 펀드에 기금을 넣고 그리고 네. 기업들의 CEO들이 잇따라 기금의 모금액을 해서 지난해 약 한 3개월 가량 됐는데 1,200억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 희망 펀드가 어떻게 쓸까 다들 많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실제 청년 희망 펀드를 운영하는 청년 희망 재단이 지난해 말에 이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올해 사업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사업 계획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한 12만 5천 명의 일자리들을 좀 창출을 하고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 인력 배치도 좀 많이 늘릴 것으로 많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 사업으로 좀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크게는 일자리 매칭 사업과 두 번째는 인재 육성 사업으로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소 중견 올리원 기업 채용 박람회 그리고 청년 일자리 원스톱 정보센터 구축 등의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인재 육성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라든지 모바일 게임 그리고 청년 관광 통역 안내사 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청년 글로벌 보부상 제도들이 잇따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청년 희망 펀드가 적절한 곳에 정말 유용하게 그리고 또 투명하게 잘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희망이 됐으면 하는 생각 가져보고요. 그리고 해외 취업 지원에 관한 이야기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해외 취업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취업들을 좀 많이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장려 정책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는데요. 올해 역시 그 사업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인력 충원도 더 많이 늘었고요. 특히 그동안의 해외 취업이 이제 선진국 혹은 단순 서비스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이런 부분을 조금 다변화하겠다라고 정부에서는 많이 밝히고 있고요. 이런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것이 이 장기적인 그리고 고급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우수 훈련을 하기 위한 위탁과정을 선정을 하고요. 이 위탁과정에는 최대 5년 동안 1인당 예산은 약 한 2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금을 활용해서 아마 위탁교육기관에서 고급 훈련들을 통해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을 좀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올해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생각하고 계신 우리 취준생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정책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임금 피크제가 확대될 것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이 임금 피크제가 확대됐을 경우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이 청년들의 어떤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그리고 이 기업들 역시도 임금 패키지를 통한 이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들을 청년 취업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손꼽을 수 있는 게 이미 시행이 됐던 이 청년 고용 디딤돌 사업입니다. 삼성 그리고 SK, 현대차, 카카오 등이 지금 1기가 출범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청년 고용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 직업 교육이나 인턴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관련 기관 또는 협력사 등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제도고요. 앞서 말씀드린 기업 말고도 롯데, KT, GS, 두산, 동부, 현대중공업 등의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한전이나 중부발전 그리고 마사회, 석유공사 등의 이 공기업 등에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새롭게 마련된 정책들 그리고 또 새롭게 개선된 정책들이 취업 준비생들 모두에게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개의 키워드로 아주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이번 주 취재하시면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준호 기자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어제 인사 담당자 한 분을 만났는데요. 네. 채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을 때 이 애사심을 또 꼽더라고요. 기업에 대한 애사심을 많이 꼽던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업에 대해서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그 기업에서 꼭 일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강력하게 하는 친구가 자기소개서 혹은 면접에서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사심을 조금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그 애사심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앞서 언급드렸던 그 박선현 사원이 했던 얘기가 현미경 스크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현미경 스크랩이 뭐냐면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조사하는 거죠. 현미경처럼 꼼꼼히 조사해서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과거 그리고 현재 앞으로 어떤 미래의 사업을 할 건지 꼼꼼히 조사했더니 그 기업에 대한 소식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면접이나 혹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도 정말 충분히 충실하게 대답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역시나 또 끝까지 아주 도움되는 좋은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이준혜 기자 감사드리고요. 이도희 기자님도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최근 제가 이제 상반기 또 공채를 앞두고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채용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집계된 결과를 보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작년에 도전을 했던 분들 중에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전형이 뭐였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직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꼽은 것도 바로 직무 관련 전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는 실효성이 있는지가 아직 의아하고 본인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굉장히 난감하다라는 반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전형을 실시를 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소 좀 경쟁적으로 좀 시행을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구직자들의 피드백도 좀 중요하게 받아서 좀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